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구립 송파 노인요양센터 손지영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예, 저는 반갑습니다. 취재차 여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센터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이게 이제 들어오기가 올 때 예.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거 좀 없었는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도 2009년에 저희 기관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열었는데 왜 시설은 그렇게 갇혀 있어야 하는가? 그죠? 왜 이 시설 요양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치매라는 이유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왜 갇혀 있어야 될까? 거기서부터 아마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설을 개방해 보자. 이게 아프신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이제 다 받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건강한 지역 주민의 노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송파 복지센터라고 해서 네네.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양센터를 메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요양원 안에 우리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가족과 파트너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주간보호죠.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 예. 송파 머들 데이케어 센터를 같이 묶어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인지 아닌지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건강하신 동네 분들도. 그래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주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치매 지원센터를 같이 이 건물 안에, 한 건물 안에 다 이렇게 묶어서 복합시설로 만드는 거에 대한 구상 계획을 그게 이제 먼저 선행되면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받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 반대가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의 중심에는 요양센터이기도 하지만 주민복지시설이기도 하다라는 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 사실 그런 케이스가 쉽지 않잖아요. 많지도 않고. 네네네. 뭐 그에 따른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 같은 걸 늘 갖고 계시겠어요? 그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그 잘 살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그 센터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 정말 조금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질병이든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그런 동네에 어려운고 힘들고 그런 분들한테 좀 되돌아볼 수도 있고 살펴볼 수도 있고, 그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 효라고 얘기하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내가 서로 보다듬고 돌봐줄 수 있을까? 좋은 돌봄, 뭐 이런 내용으로도 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식이 같죠.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하고 대담 취재를 하기 전에 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취재를 온 적이 있었는데 네. 10월 축제 네네네. 때 한번 제가 바로 좀 와본 적이 전이죠. 예. 있었어요. 네네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좀 되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지역 주민하고 네.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네네. 이런 이렇게 아이템이라든지 많이 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네네. 같은데 네. 이 밖에 또 다른 노력들이 좀 있나요? 그 봄에는 우리 동네 분들하고 그 아름다운 인연 참벗이라는 축제를 해요. 봄에도 축제가 있나요? 예. 아. 이게 기자님이 보신 거는 가을이었고요. 저번 달에 했던, 지난달에 했던. 봄에는 우리 그 자원봉사자님이죠. 그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다 그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릴레이로 해요. 그래서 5월이 또 그 가족의 달이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여러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을 즈음해서 자원봉사 릴레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그 한 달 정도를 계속 릴레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많이 이곳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느낌과 그 다음에 저희 어르신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따뜻한 추억을 주시고 가시죠. 그런 축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자님이 본 지난달 10월 축제. 네, 예, 예. 6번째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제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 키워드가 공감이에요. 소통.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도구를 나눔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가 마음을 나누든 눈길을 나누든 어떤 손길을 나누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축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좋은 돌봄이라는 네네. 단어를 이렇게 언급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돌봄은 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네,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좋은 돌봄이라고 하면 그 어르신을 존중하는 걸 기본으로 깔아야 해야 돼요. 바탕이 네, 되어야 네, 돼요. 네. 그 존중이라는 거는 실천 전략으로는 그 사람한테 충분한 동의를 받는 거죠. 네. 어떤 좋은 서비스도 그가 싫다 하면, 당신이 싫다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에게 동의와 공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주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누워있고 이러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 다음에 누워있다 하시더라도 눈 한 방 깜빡이시는 거에도 굉장한 소통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남아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케어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직접적인 돌봄이라고 하고 요양센터의 앞으로의 계획이라 그럴까요? 예. 뭐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잘 경청해서 그런 생애사적인 접근으로 어르신의 갖고 있는 지혜를 좀 확산하고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주민 참여형 복지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건 없었던 컨셉이니까 네. 요양센터든 데이케어 센터든 네. 복지센터든 네. 늘 고민 많이 하시면서 네. 지역 주민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네. 발전해 나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